최근 엔비디아에서 중국 전용 AI 칩인 H20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기존 중국 점유율은 90% 이상이었는데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와 화웨이와 같은 자국 기업의 성장으로 현재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국 업체들은 이미 H20의 사전 주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어떻게든 서로 수출, 수입이 되지 않도록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중국 업체들과 엔비디아는 서로 어떻게든 사고팔고자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H20에 앞서 요즘 가장 핫한 엔비디아의 GPU이자 AI 가속기 H100이 있습니다. LLM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H100 가속기의 경우 현재 한 대당 가격이 최소 25,000달러로 한화 약 3,400만 원입니다. 거기에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여 수천만 원의 웃돈이 얹어지는 상황인데요.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보통 8장의 GPU가 한 서버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고성능 GPU라고 하더라도 부품 하나가 웬만한 차 한 대 값과 맞먹을 만큼 가격이 올랐지만 심지어 이마저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벌써 한 해 생산량의 주문이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사우디에서 H100을 3,000회 이상 주문하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미국 정부에서 급하게 제지하는 일도 있었죠. 이처럼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엔비디아의 H100 가속기를 원하는 이유는 LLM을 활용한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정쟁 이슈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는 AI 패권 장악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 품귀 현상을 빚으니 후발 주자인 AMD에서 i300이라는 AI 가속기를 공개했고 H100과의 직접적인 스펙 비교를 통해 공격적으로 마켓 쉐어를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100과 동일한 HBM을 탑재하였는데 이 HBM이란 기존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그래픽 카드와 고성능 컴퓨팅에서 사용되며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MA300은 TSMC의 코어스라는 패키지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를 최적화하고 연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코어스란 TSMC만의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Substrate, Interposer, SoC를 순차적으로 쌓아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시키며 효율적인 칩 설계가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2016년 초당 1.0 테라바이트에서 2023년 2.7 테라바이트로 2.7배 향상되었고 TBP라 불리는 소모 전력도 엔비디아의 H100 대비 50W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벽이었던 엔비디아의 개발자 환경인 쿠다를 극복하기 위해 락M이라는 자체 개발 환경을 만들었고 쿠다에서 사용하던 코드를 락M에서 바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역시 제공합니다. 쿠다란 GPU의 병렬로 장착된 수백, 수천 개의 코어를 효율적으로 병렬 사용하여 연산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집합, 즉 API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해서 이미 수많은 AI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써오며 익숙해진 툴이죠. 대체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오랫동안 AI 개발자들에게 사용되고 검증되어 왔기에 그 사용성이나 커뮤니티의 규모 등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학습 및 추론에 사용하는 GPU 성능도 타사에 비해 앞서가고 있지만 만약 AMD나 인텔과 같은 타 회사에서 AI 액셀러레이터를 비롯한 GPU 하드웨어를 더 좋은 성능으로 개발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쉽게 플랫폼을 바꾸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엔비디아 제품의 품귀 현상 속 AMD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MI300 모델의 스펙만 본다면 성공 여부를 떠나 엔비디아의 H100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고 개선된 개발 환경까지 제공함으로써 엔비디아의 마켓 쉐어를 빼앗으려는 엄청난 노력이 느껴집니다. 구글의 경우 TPU 시리즈를 개발하여 구글 클라우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텐서플로우라는 구글의 기계학습 오픈 플랫폼에 최적화시켜 딥러닝 추론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강점을 가진 프로세싱 유닛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마이아100이라는 자체 AI 전용 칩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시스템인 오픈AI, 빙, 코파일럿, 챗GPT에 해당 AI 전용 칩을 적용함으로써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MSVP라는 자체 프로세서를 공개했고, 아마존 역시 AWS 인퍼런시아라는 AI 반도체를 공개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PC에 들어가는 CPU 강자 인텔의 상황은 어떨까요? 인텔 역시 대세를 따라 가우디3라는 독자적인 AI 가속기를 선보였습니다. AMD와 마찬가지로 타겟 스펙은 H100이고 실제로 H100보다 4배 이상의 뛰어난 성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우디3보다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PC용 CPU인 인텔 코어 울트라의 업그레이드입니다. AI에 더 최적화된 프로세싱을 위해 CPU와 GPU, 그리고 NPU를 모두 내장하여 범용성을 높이면서도 AI 연산을 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를 적용한다면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에서 로컬 기반의 개별 PC, AI 기능을 직접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북 4에 해당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등 타 노트북 제조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쏟아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프로세서, 개발 경쟁 속 인텔은 온디바이스화에 초점을 맞춰 본인들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함이 돋보입니다. 또한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삼성과 SK를 연달아 만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AI 선두주자의 1위 굳히기를 위한 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요. 결국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전용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HBM이라는 AI용 고성능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 역시 메모리 반도체에 매우 강한 회사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두 기업의 HBM 글로벌 마켓 쉐어는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은 TSMC와 같이 파운드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 샘 올트먼의 독자 개발 계획 중 AI 반도체 생산을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샘 올트먼이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까지 방문함으로써 독자 개발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기차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는 테슬라는 사실 AI 기술의 반도체, 데이터가 핵심임을 미리 인지하고 AI 전용 칩을 자체 개발하여 가장 잘,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차량 내 고성능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여 탑재함으로 타 자동차 제조사의 자율주행 기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이번 CES에서도 이슈가 됐던 AI 기술의 온디바이스화를 선도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챗GPT를 앞세워 생성형 AI 모델 자체가 기술 트렌드이자 이슈였다면, 올해부터는 AI 모델을 클라우드 기반에서 로컬 디바이스 기반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자체의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AI 모델도 작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지난 2024년 CES에 참가한 업체 중 스마트폰 AP 제조사로 잘 알려진 퀄컴이 AI 연산에 초점을 맞춰 CPU 25%, GPU 25%, NPU 98%의 성능 개선을 이룬 스냅드래곤 8 젠3 모바일 플랫폼을 공개한 것만 보아도 단순히 AI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온디바이스를 염두하여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 매우 흥미로운 온디바이스 모델이 공개되기도 했죠. 레빗의 R1이라는 모델입니다. R1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다마고치를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작업을 수행해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음식점 예약을 할 때 예약을 해주는 앱을 직접 실행시킨 후 예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R1은 사용자가 별도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지 않고도 그에 맞는 명령을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AI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일 수밖에 없었는데, R1은 이 작은 기기 안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응답 속도의 개선과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체 OS를 활용한다니 마치 애플이 iOS를 처음 발표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을 2만 대나 받았다고 하며 예상 가격은 $199로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레빗의 R1이 혁신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의 AI 트렌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통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레빗과 같이 온디바이스화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면 굳이 번거롭게 별도의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으니
시간의 문제일 뿐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래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갤럭시 S24의 이종 언어 동시 번역 기능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직접적인 기능을 제공하므로 의미가 있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R1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에서의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AI 모델이 갖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온디바이스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AI 모델은 결국 가까운 미래일 뿐입니다. 조금 더 멀리 생각해보면 언어 명령만 해주는 중간 중개 역할의 디바이스가 결국 최종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사람의 명령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서 올해부터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화형 AI에게 내가 지금 갈증이 나니 적절한 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한다면 현재의 LLM을 통해 AI가 이온 음료를 고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료를 선택한 후 내게 갖다주는 부분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해 로보틱스의 영역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전통의 로보틱스 업체도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공개한 스팟의 움직임을 보면 매우 정교하여 로봇 기술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저희 영상을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 동역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모터 제어 로직에 의해 움직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개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테슬라에서 공개한 옵티머스2가 빨래를 개는 모습과 구글의 알로하가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 등을 보면 복잡한 제어 로직 없이 비전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바로 출력으로 매핑시켜줄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엔드-투-엔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기술이 월등해 보일 수 있지만 학습 데이터가 쌓일수록 옵티머스와 알로하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향상될 것입니다. 마치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데이터가 쌓임으로써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의 언어 기반 생성형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특히 챗 GPT와 대화를 하며 원하는 답을 빠른 시간 내에 얻었을 때의 충격과 놀라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로봇 기술의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AI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기술을 응용하면 더욱 완전한 인공지능의 시대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2024년 AI 기술 트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당장은 대형 언어 모델 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기술 확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 기준에선 프로세싱 유닛을 자체 개발하며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였고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이 고객들이 직접 사용하는 디바이스 제조업체의 경우 AI의 로컬화, 즉 온디바이스를 추구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텔과 같이 후발 업체의 위치보단 강점의 영역을 더 집중하는 업체들의 행보를 보며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이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인공지능 열풍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 관점의 기술 트렌드를 모아 좀 더 먼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펼쳐질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련 기업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면 될까요? 혹은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를 기회 삼아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